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서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형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드디어 미국이 중공군 이제 해체하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의 중공군 해체 전략,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벌써 7주년이 됐습니다. 5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중공 해체를 위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저희 기념식 겸 특별 강연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 하늘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김재동 목사님께서 또 특별히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예. 참가 문의는요 010-6832-0325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축사를 이재춘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님, 전 러시아 대사님이시고요.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님, 이충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이충근 박사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심동보 공동대표님,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님, 에포커스 타임스 코리아 추봉기 부사장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7주년 됐는데요. 그동안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개 유튜버가 아니고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인데 국민들 계몽하려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의 이 로켓 잔해가 어디 뉴욕으로 떨어진다, 베이징으로 떨어진다, 지구 어느 도시에 떨어질까 막 관심이 이제 모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라비아 상공에 해체가 됐다고 합니다. 지상에는 피해가 없는데 여기서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대로 하면 그 안에 자폭 장치가 들어있든지 아니면 이게 어디로 떨어지는지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장치가 원래는 위성 안에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기술이 없는지 돈이 없는지 아니면 날림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장치들 하나도 안 놔둬가지고 이게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야 너희 위성 만들지마, 인공위성 만들지마, 너희 인공위성 못 만들게 해주겠어.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게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이 위성을 못 만들게 하겠대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가 또 이런 걸 발표했네요. 이거는 5월 9일입니다. 2021년 5월 9일자 기사인데 중국이 6년 전 코땡땡 등 생물 무기로 3차 대전을 준비했다. 미 국무부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성국의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수법을 연구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2015년 코땡땡 바이러스의 군사적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최신 증거가 쭉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옵니다. 이게 이게 맞는 기사인지 아닌지 그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저런 게 나왔다는 거는 중국을 제거하겠다고 이제 명분 쌓기 하는 겁니다. 저 기사가 진짜냐 아니냐 그거는 의미 없다. 아니 조폭이 야 이거 진짜야 하면 그거 진짜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정세는 조폭이라며. 우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미국 보고 깡패라면서요. 백신 안 줬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을 제거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아예 이제 칼자루가 이제 그렇게 내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백악관에서도 무색무취 고주파 공격을 당했다. 미 정부의 직원들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뭐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성국의 소행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의 기사인데요. 앞으로 이제 미국, 중국 간에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 반중 정서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반중에서 주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주적. 이제 중국이 주적, 그 앞전에는 러시아가 주적이었는데 중국이 주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제 선무방송 하잖아요. 분위기를 고추시킨다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이제
중국을 왜 때려 없애야 되는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제 여러 루트에서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한국의 토종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300개 기업이 함께 만들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삼양화학공업, 한화, 하나디펜스, 유콘시스템, 넵스코어, 풍산,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한진중공업 등등 이런 업체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 로켓 발사체 만드는 업체들은 전부 다 방산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서 이 미사일 만들고 이 우주 로켓 만드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을 무더기로 제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물밑에서 슬금슬금 나오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미국의 기업이 중국의 우주 발사체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업들한테는 기술 이전 금지, 뭐 제품 판매 금지, 투자 금지. 미국이 그러면은 뭐 유럽은요?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재가 들어가면은 그 업체들은 전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아니면 그 업체들을 생존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막대한 양의 자금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재정 압박이 극심해지겠죠.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면요, 전투기, 전차, 뭐 장갑차, 헬기, 고속철도, 함정, 뭐 토목 등등등 전체적으로 중국군의 이 기술력이 떨어지면서 그런 기술 업체들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AS가 안 되겠죠. 부품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군이 이제 그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을 발사를 못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중국판 GPS라 해가지고 베이더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위성을 한 40개 정도를 지구 궤도에 띄운 거죠. 그런데 이 위성은요, 3년에서 4년에 한 번꼴로 새로운 위성을 쏘아주고, 그러면 첫 번째 쏘았던 위성은 추락하고, 그러니까 수명 주기가 한 3,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성을 쏘아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위성 발사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리면은, 이 중국판 GPS 첫 번째 쏘았던 위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 쏘았던 위성이 떨어지고 계속 위성이 떨어지는데 신규로 위성 발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국판 GPS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중국판 GPS가 무용지물이 되면은 중국의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미사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GPS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미국의 상업용 GPS 주파수를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재밍이 다 걸리죠. 그래가지고 미사일이 베이징에서 발사했는데 베이징으로 떨어지는 뭐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하니까, 독자적인 위성 시스템 GPS가 없으면은 그거는 미사일의 발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군사 작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용 통신위성, 뭐 감청위성,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싸위성, 뭐 등등, 영상위성 등등 이런 것들도 없어지면은 중국군은 이제 전쟁을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 12월 9일자 기사인데, 중국이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조업 중단했다. 이거 작년 기사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조업 중단이고, 이 반도체 수급이 최소 1년 이상 걸린답니다. 이 수급 문제가 풀리는 게. 그런데 서방 진영,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 한국 기업들은 뭐 삼성이나 뭐 SK나 뭐 대만의 TSMC나 이런 업체들이 증산을 하면은 뭐 1년 후에는 반도체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미국이 야, 중국한테는 반도체 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TSMC는 우리는 저 중국한테 반도체 안 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삼성이나 SK도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에 반도체를 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공장을 둔 모든 기업들은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 전자, 항공, 선박, 뭐 조선, 자동차, 연관산업들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 돼요? 은행이 줄도산하고 부동산 거품 터지고 중국 국가가 해체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반도체 아마 재고량 갖고 있는 게 1년, 2년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거니까, 한 2년 후에는 어찌 될지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중국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국에 공장이 있는 분들은 빨리 탈중국하고 중국하고 손을 끊어야 된다. 미수금을 받으실 거 있으면 빨리 받으시고, 그리고 뭐 현금 박치기 아니면 장사를 하면 안 돼. 이거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공장을 빨리 빼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손해 본 거 있다고 아유 아까워서 못 빼다 보면은 어째 돼요? 그나마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다. 원래 도박할 때 조금 잃으면 본전 생각 나가지고 돈 못 빼다가 뭐합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최첨단 기업들을 완전히 그냥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2020년 7월 15일자 기사인데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미국에서요 중국 기업들이 3년에 한 번꼴로 공시를 하게끔 공시 안 하면 퇴출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다 이때까지는 뭐 모른 척하고 그냥 뭐 몰래 했는데 이제 다 이제 뭐 깨알같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야 미국에서 더 이상 사업 안 해 하고 전부 홍콩 증시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홍콩의 경제특별지위를 박탈해버리면요. 홍콩에 그 상장했던 기업들은 휴지 조각이 되겠죠.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들이 홍콩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군하고 연결되어 있는 275개 기업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도 못하고 제품도 팔지도 못하고 기술 이전도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버렸는데 거래 금지를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위성 산업들 뭐 등등등 뭐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의 친중 인사들을 무더기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했다. 이 인사들한테 뭐 금융거래를 하면은 그 은행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미국한테 제재 당해가 천문학적인 그 뭐 벌금 과징금 두들겨 맞고 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 은행들이 기업들이 겁나가지고 그 은행하고 거래하겠어요? 그럼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돈줄을 이렇게 싹을 잘라버리고 그 반도체를 다 빼가지고 이제 중국의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이거 이제 1년 2년 뭐 벌써부터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쪼그라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 1년 2년 후가 되면 올 연말 되면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가 1대1로 관련해가지고 수천 개의 MOU를 맺은 거를 전부 다 취소하겠다 해서 중국하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큰일 난 게 이 대체 불가능한 호주산 석탄, 철광석 등 호주산 원자재는 가격 폭등으로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생산 단가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갖고 오는 그런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럼 당연히 중국에서 만드는 그런 뭐 철광 제품, 뭐 석탄 제품, 아니면 전기세가 올라가든지 뭐 기본 단가가 올라가면요.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제품들은 같이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죠. 중국이 가격이 싸니까는 사서 썼지. 가격이 비싼데 사서 쓰냐고 안 쓰지. 그리고 호주산 석탄이나 철광석 이런 원자재들이 수급이 됩니까? 안 돼. 왜?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갖고 온다고 하면요. 미국에서 저기 가지고 오는 것도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불안정하지. 그러면 동남아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뭐 제품을 갖고 온다? 석탄이나 철강석은요, 그 탄광에서 나오는 그 제품이 아니면은 안에 탄소의 구조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쇳물에다 집어넣었을 때 불이 안 붙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이 균일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석탄이나 철강석은 장기 운송 계약을 하지 순간적으로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사오고 러시아에서 사오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제품이 엉망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내에서는 이 원자재가 부족해가지고 공장을 못 돌리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은 빨리 중국에서 탈중국 하셔야 된다.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탈중국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뜬금없이요 미얀마군이 중국제 무기를 들고 전투를 하는데 중국이 뒤에서 미얀마 정부군한테 무기를 대주는데 미얀마 반군도 중국제 무기를 들고 전투를 한대요.
그러면 이게 미얀마 반군은 돈이 어디서 나서, CIA 애들이 어디서 사와가지고 중국제 무기 갖다 줬겠지. 이제 중국군은요, 미얀마 전선에서 이제 여기 갇혀가지고 다른 전선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 파이프라인,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이 지금 미얀마를 통해가지고 중국 쿤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를 잃어버리면은 지금 남중국해로 들어가는 에너지 도입 루트가 막혀버리고 미얀마로 들어가는 그 에너지 그 도입 루트가 막혀버리고 지금 중앙아시아는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자 들어가는 동네들 전부 반중 아닙니까? 거기 다 막히고 이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자원이 없어.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75년 동안 카슈미르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안 싸운다. 이제 중국이 주적이래요, 둘 다. 일단 중국 먼저 때려잡아 놓고 그 다음에 싸우자. 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게 이게 반중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 국가들이 이제 반중으로 돌아서 버렸고요. 뭐 이제 극동북 미국, 뭐 한국, 북한, 일본,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이스라엘, 영국 뭐 등등등등 전부 다 반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미국, 영국이 한국한테 뭘 준다? 최첨단 무기 기술을 대거 이전합니다. 자, 한미 원자력 고위급 화상회의가 작년 2020년 10월 17일 날 있었는데 이게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한국하고 미국이 손잡고 300조 원 정도 되는 중동에 원전을 앞으로 엄청 지어야 되는데 그게 한 300조 된대. 근데 한국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진출한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의 원전 시장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앞세우는 거죠. 이제 300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하고 반만 나눠먹겠지 뭐. 자,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이 한미 우주 협정을 맺었고 미국 나사가 한국의 달 탐사 발사 프로젝트에 기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50조 원 되는 우주 시장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이 배려를 해줬고 한미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우주 기술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인프라 협력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한다고 무역 전쟁한다고 관세를 올려가지고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중국한테 뜯었습니다. 그 돈을 중남미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1대1로에 들어갔다가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 국가들한테 야, 중국도 떼먹어. 미국이 돈 대가지고 SOC 사회 간접 자원 이런 것들 깔아줄 테니까 고속도로 깔아줄 테니까 중국 돈 떼먹어. 그 대신에 공사는 한국이 한다. 이래가지고 중남미 국가들 뭐 중동, 동남아 뭐 뭐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데서 지금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 기업들 대거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 집어넣어 가지고 중국이 원전 수출 못하게끔 틀어막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을 이제 우주 시장에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이 계속 우주에 로켓 발사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같이 우주에서 로켓을 발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 파산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한국이 F-35A 스텔스기 40대를 8조 3천억 원에 사니까 25개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는 25개 신기술 중에서 21개를 기술 이전하고요. 군용 통신 위성도 한 개를 줬습니다. 이 지금 KF-21의 엔진 기술도 미국이 100% 이전했다. 이제 지금 엔진 이제 부품을 국내에서 이제 그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이제 벌써 한 39% 정도는 이제 국산 엔진이 들어가는데 국산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제 점점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가지고 뭐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은 한국에서 만든 100%의 부품으로 엔진을 만들어서 KF-21에 탑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KF-21에 생긴 모습이 F-22 세계 최강 미공군 스텔스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뭡니까? 우리가 뺏긴 게 아니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 통신 위성 아나시스도 이 로키드 마틴이 유럽 업체하고 손잡고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이게 한반도 작전 반경이 6,000km인데 자, 이 한반도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가 5,800km입니다. 이제 한국군이 이제 아시아 전역에서 작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공군한테 미 우주군이 한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한테 미 우주군의 기술을 이제 모두 접목을 시키고 있다. 미 우주군의 기술을 한국군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 육군이 이제 한화하고 첨단 무기체계, 육군 무기체계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뭘 주냐? 러시아는 한국의 미사일, 천공 관련 미사일 기술들, 그리고 전차 기술, 우리나라 K-21 그 장갑차 기술, 그리고 K2 전차 기술, 그게 다 그 러시아 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뭐 스크램 엔진, 뭐 초음속 엔진, 뭐 터보 엔진 이런 기술들, 그 엔진 기술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이미 만들었어요. 그 러시아 야운트 뭐 이런 러시아 미사일 들고 와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 좀 사이즈를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 관련 뭐 기술들 이런 것들은 뭐 나로 기술 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준 겁니다. 지금 천공 같은 경우는 S350 뭐 고가고 기술이 뭐 똑같다고 하는데 뭐 그런 기술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중국군은 뭘 준다? 아 이제 영국군은 뭘 준다? 영국군은 저기 항공모함 만드는 기술. 그래서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몇 년 있으면 한국이 독자적인 GPS도 만들고 뭐 인공위성을 수십 개를 띄워가지고 중국 전역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이제 한 5년, 10년, 한 30년대 정도 되면은 2025년 후반 되면은 한국군의 군사력이 중국군의 군사력을 앞지르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올 겁니다. 이제 한 5년 남아서 5년. 5년 올해가 2021년이나 4년 정도 남았네. 자, 그렇다 평양 상황을 볼까요? 평양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평양에서 코로나가 전방위로 퍼져가지고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확인은 안 되죠. 굶어 죽은 건지 뭐 결핵으로 죽은 건지 알 수가 없다. 근데 많이 죽었답니다. 자, 북한군끼리 총격전 발생하고 태양절날 김일성이 생일날 김정은이가 아무것도 못 줬다. 지급을 못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뭐 졸도한다. 이런 이야기들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해병대가 시위 진압 훈련, 그러니까 그 북한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가지 전용 차량이 한반도에 대거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 CIA 요원들이 한반도에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 핵폭격기, 항모전단을 집결하고 있고 중국 해군을 기죽이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얀마에 중국군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 밀고 들어가면요. 중국군이 이제 헤매는 거죠. 자, 이 조지 프리드먼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이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혹은 또 100년 후 뭐 이런 책들을 쭉 썼는데 이런 책에 보면은 한국이 2030년 이전에 통일될 거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역으로 빨려들 거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이 책을 보면은 미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일본하고의 전쟁. 일본이 중국을 막는다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해군력을 강화를 하면은 나중에 미국한테 덤빌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의 말대로 지금 한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50년이면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2007년도 1월 25일 날 나온 보고서인데요.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면 한국인의 소득이 GDP 8만 1000달러로 세계 2등이 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2007년에 벌써 이 그래프가 쭉 나오는데 이 그래프에 보면 중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해체시키겠다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그대로 가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만 사라지면은 문재인 정권은 조만간에 사라질 겁니다. 문재인 정권만 사라지면은 한국의 내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글에서 광고 부적합 채널로 지정을 했고 유해 또는 증오성 콘텐츠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광고비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유튜브 멤버십 회원도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좀 살려주십시오.
매월 2,000원씩 1,000명만 후원을 해주시면은 그게 월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는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그 월정기 후원 CMS 뭐 1877-0248도 있고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그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이 잘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가입 문의 전화 010-6832-0325로 이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 저희 이런 국제정세 방송 이게 무슨 정오 혐오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문재인 정권이 아예 딱 찍어 누르는 거죠. 여러분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1,000원씩 2,000명만 저희한테 저기 좀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힘내가지고 이런 방송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2,000원씩 1,000명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그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걸어놨으니까 그러시고 뭐 1877-0248로 전화하셔도 되고 정 안 되면은 이제 그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의 전화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멤버십 그 회원분들도 좀 이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10원도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그 계시는 저 교포분들 그리고 CIA 요원들 돈 좀 보내세요. 돈 좀. 미국의 CIA 요원들은 돈 좀 보내야지. 야,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데 그 미얀마만 도와주지 말고 우리도 좀 도와주라고. 우리도 힘들다 힘들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